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시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 관심을 가져보실 부분이 아무래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데요.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장중에 1.6%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1.5%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는 안도감이 감도는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요. 모두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85% 올랐습니다. 31,496.3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2%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3,841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5%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12,920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시장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시 또 300명대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346명인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장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조금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0.72% 올라줍니다. 3,048선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 합세를 보여줍니다. 926.23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지수도 보시면요. 0.75%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414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를 먼저 보시면요. 520종목이 오르고 있고 302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 741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536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75억 원, 개인은 4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기관만이 정리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7억 원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55억 원, 기관은 126억 원을 벌어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711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보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지금 장 초반보다는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더 많은 모습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강보 확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0만 원대 5G 폰 출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지금 주가는 0.37% 올라주면서 8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업계 최대 용량인 모바일 D램을 양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는 14만 원대 위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하는 가격은 14만 500원에 지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LG이노텍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상향하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3.61%대 오름세 나타나면서 21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아이폰 12 시리즈 이하의 레거시 모델을 선생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는 철강주들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글로벌 철강 가격의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주가도 올라주고 있는데요. 포스코와 동국제강, KG동부제철 그리고 현대제철까지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먼저 보겠습니다. 포스코는 지금 4.77%, 4.93%까지 올라주면서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동국제강도 보겠습니다. 더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8%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KG동부제철도 보겠습니다. 5%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나는데요. 주가는 1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까지 보겠습니다.
3.82%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주가는 44,85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사주 취득 소식이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지난 5일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500억 원어치를 취득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는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솔루엠입니다. 솔루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5%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루엠이 폭스바겐 그룹의 전자 가격 표시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람보르기니, 포르쉐 그리고 벤틀리 등 12개 브랜드를 소유한 유럽 최대 자동차 그룹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파란불을 조금은 더 많이 켜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모두 파란불을 켜내주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주들 오늘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총 3위에 위치한 HLB도 2%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저출산 관련주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소식이 나와주면서 저출산 관련주들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산하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주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세븐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로투세븐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4%대 강세는 나타납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아가방 컴퍼니도 보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에서도 4%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3,780원에 주가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오공도 살펴보겠습니다. 손오공은 지금 음봉을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거래일에도 급등세를 연출해주면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도 함께 나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랩지노믹스에서도 소식이 있습니다.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16%대 급등세를 연출해주면서 주가는 1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가 항암 신약 개발업체에 투자한다는 소식에 2거래일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랩지노믹스는 항암 신약 개발업체인 에이비온에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에 밝혔습니다. 이어서 쿠팡과 관련해서 와이더 플래닛의 주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3.47%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쿠팡의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또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와이더 플래닛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플랫폼 회사로 쿠팡과 바이두 그리고 알리바바 등 글로벌 대형 업체들의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서울 옥션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옥션은 미술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화랑미술제가 폐장을 했는데요. 이 흥행몰이에 성공을 하면서 미술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21%대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덱스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덱스터는 장초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3%대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덱스터가 이 메타버스 시대의 핵심 콘텐츠 제작 업체로 향후에 수혜가 기대된다는 호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가공, 추상의 합성어로 하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무상증자 소식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TSI 살펴보겠습니다. TSI의 주가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무상증자 효과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 TSI는 보통주 한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내일이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30일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위즈윅 스튜디오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는 종합 콘텐츠 제작사로서 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각 특수효과가 주력 사업 부문이었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과 또 뉴미디어, 공연 등 다양한 사업 부문을 인수합병하고 또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승료 등을 공급을 하면서 콘텐츠 제작 능력과 글로벌 흥행에 대한 경험도 확보를 한 업체인데요. 지금 주가는 음봉을 형성하고 있지만 2.59%대 강세를 나타내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철강 및 금속 업종에서 3%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과 은행,
건설업, 유통업 등에서도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업, 금융업 등에서도 1%대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종이, 목재와 비금속, 광물, 섬유, 의복, 의약품 업종 등에서 전거래보다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섬유, 의류와 음식료, 담배, 금융, 그리고 통신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등의 업종에서 전거래보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짚어보겠습니다. 운송 장비 부품과 통신 장비, 종이 목재, 오락 문화, IT 부품에서 전거래보다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KB금융과 네이버, SK하이닉스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 SDI와 OCI, 카카오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주말에 대체 뭐 하고 계세요? 네, 바쁘죠. 네. 굉장히 바쁜데. 네, 저랑은 절대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저는 이 숙소를 네. 벗어나서 집 주변에 그 폭포를 보고 왔습니다. 폭포요? 네, 집 네. 주변에 폭포가 있어요. 오. 근데 이 폭포를 보면은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물이 흘러내린 거를 한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10분, 20분 동안 뚫어져라 보니까 네. 와, 그게 마음이 되게 정화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마음을 좀 안정화시키고 오셨네요. 네. 그래서 주식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네. 폭포는 한쪽으로만 계속 흘러내리니까 음. 야, 이게 마음이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음. 잡념이 하나도 안 나고 되게 좋아요. 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어떤 생각이요? 장중에 네, 장중에. 노트북을 들고 나가서 폭포 앞에서 매매를 해야겠다. 아, 폭포 앞에서 네, 네. 투자를 해야겠다.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마음이 보면서, 진짜 이게 네.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오, 소리도 좋네요. 네. 그 백색 소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도 좀 한 번씩 진짜 집안에서, 만약 전업 투자자분들 집안에서 막 계시고 네. 회사 다니면 사무실에 또 막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밖에서 이렇게 좀 자연을 보고 네. 폭포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소리랑 네. 그 계속 이렇게 돌에 바위가 중간중간 있잖아요. 거기 물이 떨어지는데 그걸 보면 이게 다 이게 세상 만사가 네. 되게 의미가 없는 거구나. 내 고민이 갑자기 크게 산으로 들어가시는 거 내 아니죠, 고민이 전문가님? 크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대자연의 네. 법칙이다.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습니다. 네, 요즘에 날씨도 굉장히 네. 좋잖아요. 아마 이제 전문가님께서 좀 네. 안정된 마음으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거를 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또 저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부분이 기관의 매수입니다. 지금 곧버스 상품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떤 일인가요? 네,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네. 그 최근 2주 동안 2주 동안. 네,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 동안 봤는데 1,200억 원어치나 샀습니다. 오, 많이 샀네요. 네, 곧버스라는 것 자체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오, 2X예요. 네. 그러니까 이 2X가 붙었으니까 인버스는 보통 하방으로 베팅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하방에 떨어지면 돈을 버는 건데 2X다 보니까 2배, 2배. 2배로 돈을 번다. 아, 떨어지면 2배. 네, 뭐 1% 떨어지면 2% 버는 오, 거고 네. 10% 떨어지면 20% 수익이 나는. 반대로 이제 올라가면은 뭐 15% 올라가면은 30% 손실이 나는 그럴 수 손실이 있죠. 되는. 네. 근데 그런 건데 이제 기관이 이번에 1,200억 원어치나 하방으로 지금 보고 있다. 시장이 떨어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 주식에서 그렇죠. 현물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 사고 팔았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현물을 사더라도 곧버스에 많이 걸어놓으면은
이 올라가는 거랑 떨어지는 거 비례해서 또 떨어지는 걸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 주체를 볼 때는 그냥 단순히 현물 매수 이것만 보시지 마시고 선물의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 또 옵션을 풋으로 잡았는지 콜로 잡았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 또 굿버스 이런 것도 네. 외국인이 이걸 샀는지 안 샀는지 이걸 다 체크하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굿버스를 많이 샀는데 기관이 제일 많이 산 게 포스코 1위고요. 네. 포스코는 저번에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리튬 호수, 호수로 대박 잭팟이 터져가지고 그거를 아무래도 많이 샀고요. 네.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이건 석유, 정유, 화학주죠. 네. 이걸 두 번째로 사고 3위로 이제 굿버스를 샀는데, 야 이거 지금 SK하이닉스랑 신세계, KT, S-오일보다 네. 굿버스를 많이 사들인 오. 기관이 그렇게 수급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수급 주체가 총 세 주체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나머지 주체들인 이제 외국인과 개인은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나요? 근데 굉장한 게 네. 기관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외국인도 좀 많이 샀어요. 굿버스를. 그래서 외국인도 334억 원어치나 이 투엑스 상품을 샀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개인은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만이 다른 양상을. 네. 개인은 1,525억 원어치 순매도했는데 네. 개인이 판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그대로 산 건데 그게 이제 마저 떨어지죠. 매수와 네, 매도 그렇죠. 양이. 네. 자, 근데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 개인들은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2주 동안, 지난 2주 동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두 수급 주체가 모두 하방으로 보고 있다라고 봐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굿버스를 매수했기 때문에 네. 메이저 세력, 네. 우리가 보통 통칭 말하면 개인들은 좀 메이저는 아니잖아요. 이게 분산돼 있죠. 개별 그렇죠. 개별 이렇게 네. 딱딱 이렇게 뭐 큰 돈이 뭉칫돈이 생기기 힘들어요. 큰 손이 아닌 산. 근데 기관과 외국인은 이제 그 돈을 이 큰 자금으로 한꺼번에 들어오고 한꺼번에 나가고 이런 수급 주체가 되기 때문에 메이저가 시장을 하방으로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최근에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고점 3,266을 찍고 변동성이 커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최근에 많이 오른 점을 보고 좀 떨어질 것이다. 이제는 3천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이 굿버스 매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지금 수급상 현재 상황에서 네.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그 메이저는 하방으로 보고 있는 게 맞아요. 네.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굿버스나 아니면 인버스 상품은 웬만하면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결코 시장에 대해서 하방으로 벌어서 크게 돈을 버는 경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시장, 주식 시장은 우상향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제 1981년에 100포인트로 시작했습니다. 코스피가. 오. 근데 100포인트로 시작했는데 지금 3,000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물론 뭐 1988년 그때 이제 88 올림픽 하면서 1,000포인트 넘어서고, 또 2007년에 2,000포인트 넘어서고, 또 최근에 3,000 넘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굴곡은 있었는데 네. 뭐 IMF 때 크게 떨어지고 이런 거 있지만, 서프라임 때도 뭐 50% 떨어지고 이랬지만 결국은 이제 시장은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과 함께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추세를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장기적인 40년 대계, 50년 대계를 보면은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단타로 노린다면은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고 접근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네. 이제 단타가 아니고 이거를 중장기 투자로 바라보고 했을 때 굿버스는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한번 물리면은 이게 굿버스 상품 특성상 펀드거든요. 이게 ETF 펀드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수료 세금 말고 1년 있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코덱스 같은 경우 삼성에서 운영하는 건데, 삼성에서 그 1년의 비용을 그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 같은 거를 0. 몇 %씩 받아갑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뭐 미래에셋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이 굿버스 상품, 인버스 상품이. 근데 전부 다 이제 그 비용 처리가 1년마다 0.5%가 칩시다. 그러면 2년이면 1%, 뭐 4년이면 2%, 이게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가격은 결국은 하방으로 꽂힐 수밖에 없는, 만약에 지수가 똑바로 옆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가격은 떨어져요. 네. 이상하게. 이게 거의 뭐 비용 처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옵션에서 봤을 때, 옵션 매수 포지션을 잡았을 때 그 시간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세타.
세타였는데 그냥 가격 지수는 그대로 가도 시간같이 세타가 떨어져서 가격 옵션의 가격은 0으로 수렴하는 이런 것이 이제 곧버스 상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거는 좀 개인들이 단타 칠 거 아니면은 네. 근데 단타도 힘들어요. 단타 이걸 하방으로 베팅해서 잡기도 힘들고 그런 거 아니면 웬만하면 뺐으면 좋겠고요. 네. 또 워렌 버핏이 또 한 말이 또 무슨 말씀하셨나요? 시장을 역행하면 안 된다. 역행하면 안 된다. 야, 그렇죠. 미국 시장을 역행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장기적인 상승을 그동안 미국 시장 100년 대계가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큰 하락이 있었어요. 대공황도 있었고 했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그걸 다 극복해낸 것이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역행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미국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모든 시장이 마찬가지예요. 뭐 멕시코 같은 경우도 힘들었지만 한때 결국은 회복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지금 30년 잃어버린 30년 회복하고 있고 그렇죠. 중국도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인데 뭐 중국도 계속 회복되고 있어요. 중국은 6,000포인트 갔다가 상하이 지수가 이제 뭐 3,000, 4,0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6,000을 회복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인버스, 곧버스를 할 바에는 그럴 바에는 그냥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매수량을 좀 줄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뭐 이제 현금 비중 3,000 밑에랑 코스피 네. 3,000 밑에서 현금 비중을 좀 줄이고 20%를 줄이고 주식 비중 80% 늘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결국은 저번 금요일 날 네. 마이너스 2% 갔다가 거의 보합으로 마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또 플러스로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지금 약간 보합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보합에서 플러스로 나왔을 때 이럴 때 한 5%가량 주식 비중을 줄이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막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까지 올라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올라간 거 저점에서 산 걸 올라간 거는 줄여서 주식 비중 75%뭐 현금 비중 25% 이런 식으로 이거를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곧버스는 웬만하면은 비용 문제 때문에 접근하지 않는 것을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기관들이 지금 곧버스를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도 가세를 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실 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3강 굳히기를 두고 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이죠? 네, 지금 이커머스 상황이 3사가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1위, 네. 그 다음에 바로 이베이 뭐 이런 거랑 또 카카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쿠팡. 네. 근데 쿠팡이 2위입니다. 네. 제가 말을 다 정정하면은 네. 1위가 네이버, 2위가 쿠팡, 3위가 바로 이거 네. 이베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카카오는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네. 예전에 5년 10년 전에는 이렇지가 않았어요. 어땠나요? 예전에는 네. 그 11번가나 그쵸. 뭐 네. 옥션 이런 애들이 이제 막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11번가가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1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쿠팡도 지금 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 그러고 아무튼 이런 게 이커머스 시장, 온라인 상권 시장이 지금 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네이버가 온라인 상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이제 검색어가 네이버가 1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검색어라는 것에서 네이버가 약간 요즘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뭐 구글에 비해서 별로 안 좋다 이런 말도 있지만 결국은 온라인 상권을 이렇게 굉장히 편리하게 네이버페이 등등 해서 장악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이커머스 3강 굳히기에 대해서 막대한 네이버와 쿠팡이 막대한 돈을 지급해서 시장 지배력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3위에 말씀하셨던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이 지금 관건일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금액의 인수가 이루어질까요? 네, 5조 원 정도로 5조 거론이 원, 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장 일부에서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네.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좀 볼 수 있겠고요. 5조 원 전후로 통매각에 나서면은 선뜻 나설 수 있는 사업자가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미 여러 사업자들이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 네이버와 만약에 이런 거예요. 네이버와 쿠팡이 이렇게 1, 2위를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베이가 3인데 이베이를 먹는 자가 갑자기 2위랑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오, 그렇죠. 네. 덩치가 네. 커지니까.
가능성이 있죠. 이런 네. 상황, 이베이랑 기존에 있던 뭐 다른 사업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그쵸, 네. 올라설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러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업체들이 인수전에 참여하게 되나요? 네, 신세계, 롯데, 뭐 카카오가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번에 SSG닷컴이 거래액이 3조 9천억 원대예요. 네. 그래서 4조 원대는 못 미쳐서 지금 업계 수익권과 6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SSG가 많이 올라섰어요. 그래서 이마트와 신세계 여기서 운영하는 SSG 많이 올라서고 저는 이번에 그 신세계가 야구단도 인수해가지고 SK 와이번스 인수하잖아요. 그걸로 해서 좀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용으로 야구단 인수할 때 비용은 좀 들어가지고 좀 주가가 약간 조정받기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올라설 것 같고 그 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온이 있는데 네. 롯데온이 좀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쿠팡이나 SSG, 네이버 등등에 비해서는 롯데온이 그렇게 잘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대표진도 경영제도 막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롯데온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거에 인수를 해서 이베이를 해서 롯데온 플러스 이베이 이런 식으로 덩치를 부풀리는 이런 전략으로 할 수 있겠고 롯데 같은 경우는 2019년에 티몬이 매물로 나왔을 때도 고심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 커머스가 있는데 이게 연간 3조 원이에요. 성장을 했지만 네. 어느 정도 지금 상위권보다는 아직 못 미치거든요. 자, 그래서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이제 할인, 세일 이런 것들로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약간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도 강력하게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업체 이름만 들어봐도 쟁쟁한 후보들인데요. 근데 어떤 업체가 인수를 하더라도 업계 자체만 보면 경쟁자가 하나 더 생기는 상황인 만큼 좀 부담이 따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에 주가를 주시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신세계와 롯데쇼핑인데요. 네. 카카오가 뭐 인수할 가능성도 있지만 네. 저는 이 중에서도 가장 인수 가능성이 큰 건 롯데쇼핑이다. 이유가 뭐예요? 롯데다. 왜냐하면 신세계는 그래도 SSG닷컴이 어느 정도 쓱닷컴으로 다 자리를 잡았고 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요즘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마케팅 전략 활발하게 하고 세일로 많이 주변에도 많이 사더라고요. 세일할 때 확 할 때 많이 사고 그러는데 롯데온은 미적지근합니다. 롯데에서 뭐 산다 이런 얘기도 잘 못 들어봤고 네. 이번에 롯데이츠 앱도 개발했는데 이것도 그렇게까지 시장 호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타사에 비해서. 그래서 타사에 저는 비해서, 네. 롯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아픈 손가락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쇄신을 하지 않으면은 롯데온만으로는 지금 이미지가 확 두각을 못 나타내기 때문에 네. 이베이랑 뭔가 합쳐서 이거를 대격변을 한번 일으켜야 돼요. 롯데 같은. 그래서 저는 롯데쇼핑이 한번 이번에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롯데쇼핑이 지금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는데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 이커머스 시장에서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몸집 부풀리기에는 롯데가 총력을 다할 것이다. 경영진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인수를 하게 되면 초반에는 그 비용 처리 때문에 그쵸. 약간은 주춤할 수 네. 있어요, 주가가.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베이의 그 막강한 그 인프라 구축한 것에 비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롯데쇼핑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롯데쇼핑과 신세계도 상당히 좋아요. 신세계도 지금 계속해서 이마트도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마트도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엄청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유통주가 지금 요즘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렇죠. 뭐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네. 이마트, 신세계,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은 롯데쇼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잠실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긴 롯데 제국을 이뤘잖아요. 그렇죠. 롯데월드부터 해서 롯데타워, 네. 뭐 제2롯데월드 등등 거기는 완전히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지하철부터 다 연결돼 있는데 맞아요. 네. 이런 것들 롯데가 쉽게 망하지가 않아요. 롯데도 건축도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기존에 요즘에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 롯데백화점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있었으면 하나 더 짓습니다 옆에. 그래서 여기 구름다리를 연결하더라고요.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래서 지방 쪽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호응도 좋고 아무튼 롯데쇼핑이
지금 실적도 어느 정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베이를 인수하면서 뭔가 적극적인 쇄신에 나서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롯데쇼핑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새 회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롯데그룹을 조금 주시해 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HMM입니다. HMM은 로그인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HMM 주가 전망 부탁드립니다. 비중은 없고 살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HMM 오늘 22,200원에 시작해서 지금은 2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그냥 쭉 읽으신 거네요, 우리말로. 네, 네, HM의 흠인데 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괜찮군, 괜찮군. 괜찮겠군 이런 의미도 네, 있는데 네. 반면으로 지금 사기에는 좀 안 좋다. 관망인가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종목 자체는 괜찮아요. 종목 자체만 봤을 땐 괜찮아요. 네, 종목은 지금 신고가 행진을 이뤄가고 있고 실적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완전 적자였거든요. 네. 이 옛날에 현대상선 그쪽으로 해서 뭐 거의 망한다 이런 말들이 돌았는데 지금 완전히 쇄신을 해가지고 이 턴어라운드 지금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아까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전 지금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관심 종목에 세팅만 해도 네, 세팅해놓고 이게 좀 조정을 받을 때 사야지 지금은 좀 사지 않는 게 좋은데 회사 자체는 괜찮아요. 회사 자체는 지금 뭐 현대상성 예전에 그 물류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이 지금 물동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주량이라든가 이런 건 좋아지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집중 매수를 나서면서 상당히 주가 측면에서도 많이 올랐고 초대형 유조선 계약까지 체결되면서 여러 가지 벌크선 사업 이런 것도 확대가 되고 있고 다 좋아요. 업황은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수급도 좋고 다 좋은데 뭐 컨테이너 박스 부족 현상이 되면서 또 뭔가 부족하면 또 이걸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또 많이 움직이면은 또 돈도 매출도 올라가고 다 좋습니다. 노선 운임도 대폭 상향되고 미국으로 2분기에.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너무 네. 선방형돼가지고 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지금 들어가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부담스러운 자리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고 이게 여기서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요. 근데 이렇게 기울게 가파르면은 또 조정이 한번 옵니다. 조정이 여기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도 사실 이렇게 올랐다가 이 정도 조정이 왔거든요. 큰 조정이 아니고 이렇게 올랐다가 좀 조정이 오죠. 차라리 매수를 할 거면은 이런 조정이 한번 왔을 때 눌림목 상황, 눌림목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은 약간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는 시점, 이런 상황에서 눌림목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게 낫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섣불리 매수 들어간 건 별로 좋아 보지 않고 지금 이미 들어가신 분들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차익 실현 나오는 게 좋겠고요. 또 이 종목은 PBR이 너무 높아요. PBR이 거의 6배나 되기 때문에 너무 과대한 평가를 받고 있고 인기가 많은 종목이죠.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 고점 대비 한 20%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재진입을 노려보는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MM은 회사 자체만 놓고 보면 괜찮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너무 고가인 상황인데요.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부담인 자리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눌림목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보시고요.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송범선의 시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관심을 가진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어떤 종목을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해 오셨나요, 전문가님? 네, 제가 이 매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네. 이 증시 레이더를 열었는데 여기 포착된 네.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삼성전자입니다. 와, 삼성전자. 네, 뭐 네, 바로 이제 우리 대장주. 네, 삼성전자가 K 반도체로서 이 전 세계를 네. 점령하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전 세계 4분기 지난해 4분기에 전 세계 D램의 72%를 차지했어요.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 D램의 40% 시장을 점령했고요.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가 32%. 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는 이렇게 매출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 마이크론 7.2% 떨어진 거 밑에 나오시죠? 그렇죠. 자막에. 네. 이런 게 마이크론이 3위예요. 마이크론이 D램 3위인데 마이크론 미국 업체인데 미국 업체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 점점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있다.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것이 전 세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D램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도 커져야 되겠죠. 시장이 사양산업을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높으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섬유 업종이 약간 쇠퇴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섬유 업종 그래도 저는 뭐 한섬 같은 경우는 좋게 보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다른 사양산업이 있다고 칩시다. 다른 사양산업이 있는데 그 산업이 만약에 100억 원대로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90% 독점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럼 9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개인으로 봤을 때는 90억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렇죠. 기업의 입장에서 연매출이 90억이다 그러면 중소기업이에요. 작은 기업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게 몇 조 원대로 지금 몇 천억 몇 조 원대로 나타나야지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이거든요. 네. 수십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조 수백조로 나오는데 이게 90억 그럼 작은 기업. 그러니까 사양산업에서 점유율이 높아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삼성전자는 이 사양산업이 아니라 반도체 업계가 D램 가격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글로벌 D램의 매출이 20조 원 규모로 성장합니다. 네. 이건 굉장히 많이 성장을 산업 전 세계 산업 D램이 성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D램이 20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덩치 더 네. 부풀려지고 있는 데서도 파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것이다. 대단한 이렇게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삼성전자는 이 D램뿐만 아니라 D램은 단연 1위고 네. 또 핸드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뭐 인도 같은 데서도 보면은 삼성전자 핸드폰을 딱 이 인도 부자 인도 영화 보면요. 부자 진짜 재벌들이 탁 핸드폰 키면은 그 삼성 로고 딱 찍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최신 영화에도 다 그렇더라고 인도 영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삼성이 정말 인도의 그 10억 인구를 네. 장악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K 반도체로서 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막강한 지금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오늘의 시선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이라서 지금 보시면 초록색 60일 이동평균선이 맞닿아 있는데 네.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지금 82,000원 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7만 원 선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7만 원 선 깨지면 더 사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7만 원 선 깨지면은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여러분들이 이런 뭐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100%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을 사모아야 돼요. 이런 종목이 7만 원, 6만 원 선 만약 깨진다 그러면은 아싸 좋다 하면서 매수로 나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천천히 모아 나간다는 측면에서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떨어져도 상관없고 그냥 언젠가는 올라간다. 무조건 이런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 나가는 종목은 그쵸. 반드시 승리하는 100% 승리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가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시장의 점유율, 네. 시장 산업에 성장하는지 시장 산업이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산업의 점유율을 늘려 나가는 1위 기업에 주목하신다고 한다면은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주목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전 첫 시간으로 알아본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은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눈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 초반의 변동성이 심한 시장입니다. 지금 양 지수는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마감 때는 조금 더 힘을 내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